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챗 GPT가 불러온 투자 유토피아, AI 관련주 비상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윤겸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네. 챗 GPT, 이거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대화형 AI, 대화형 챗봇인데, 일단은 아직까지도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챗 GPT가 뭔지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오늘 주제가 챗 GPT인데요. 예. 챗 GPT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챗봇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다 일상생활에 한번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네. 쓰면서도 챗봇이라는 그 개념을 좀 생소하고 낯설어서 접목이 안 되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카톡 같은 경우 이제 기업용 메신저를 이용할 때 채팅하면서 그 AI 인공지능 기반화의 여러 가지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그 부분이 챗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기업에 어떠한 이제 뭐 회원을 가입하거나 뭐 문의라거나 했을 때 이제 프로그램을 깔다든지 카톡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제 그 상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전화 상담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시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기업들이 보면 상담 그런 인원을 갖다 축소하고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아예 챗봇으로 이렇게 24시간 뭐 실시간 상담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람이랑 채팅하듯이 물어보면 답해주고. 네네, 답해주고 또 뭐 반복하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처리해주는 그런 이제 우리가 메신저가 이제 챗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챗 GPT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제 영어 약자인데요. 그냥 한국말로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제 한마디로 확대된, 이제 발전된, 생성된 챗봇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좀 더 나아간 챗봇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오픈 A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사실은 이제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윤을 내는 이윤의 기업은 아니고 비영리 기업 단체인데요. 아시지만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좀 하는 행동이나 뭐든지 좀 기행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튀고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인데다가 최근에 뭐 테슬라 관련해서도 뭐 사건 사고도 있고 뭐 자율주행이 이거 이제 조작된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상당히 복잡하고 뭐 주가 조작 그 언급도 나오고 소송도 당하고 이분이 또 뭐 로켓도 쏘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 재밌는 분이고 기행을 이제 이어가는 그런 CEO인데 또 이 사람이 또 인간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화의 이 AI 검색 이런 그런 챗봇 AI 이런 부분을 갖다 인류한테 도움을 주고 인간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오픈 AI를 설립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또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비영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발상 같은 건 상당히 좋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이제 챗 GTP를 갖다가 이제 그 개발을 해서 현존하는 그 가장 강력한 AI다. 그러니까 기존의 AI에서 몇 단계 레벨업, 업그레이드된 차원의 챗봇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기존 챗봇에서는 뭐 말귀를 못 알아먹거나 이런 경우도 꽤 많잖아요. 속된 말로 이제 기존 챗봇을 비아냥거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앵무새 버전. 맞아요. 또 까마귀 버전. 내가 궁금한 게 그게 아니다. 다른 소리 하거나.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방금 대화한 거를 잊어버리고 또 반복해서 답을 하는 그런 부분하고 뭔가를 얘기해도 기억을 못하고 까마귀처럼 이제 잊어버리고 또 이제 재생 반복하는 이런 이제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챗봇에 있습니다. 현재 챗봇에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죠. GPT 챗은 몇 단계 레벨업해서 거의 사람과 대화하는 수준. 정말로 대화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수준으로 이제 어떤 학습 피드백으로 해서 성능을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스스로 레벨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챗 GPT가 프로그래밍하고 장문까지도 가능합니다. 장문이 글쓰기가 스스로 글도 쓰고 시도 짓고요. 이거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이제 사람의 근접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창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작사, 작곡, 와. 시, 어떠한 논문, 주제,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네.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기능까지 올라와 있다. 네. 이런 게 이제 챗 GTP의 특징이고요. 지금 이제 챗 GTP가 이제 출연하면서 작년 12월에 이제 나왔는데요. 나오면서 지금 이제 구글이 특히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이거. 예. 전 세계 이제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98%를 독과점으로 차지하고 있는 시장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해서 대단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검색 기능이 강화된 거의 사람과 유사한 아, 얘가 찾아주면은 또 이거 강력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검색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여러 번 이 맞아요. 키워드를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뭘 이렇게 검색할 때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계속 키워드를 바꾸고 누르고 이렇게 여러 번 해서 뭐 또 타고 들어가야지 원하는 이제 정보에 좀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거의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이 원하는 가려운 데를 의도를 그렇죠. 알아챈다는 거죠. 예, 예. 긁어주는. 어. 그러면서 이제 가장 빠른 검색과 가장 사람이 원하는, 유저가 원하는 정보를 가깝게 찾아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떤 기능과 뛰어난 그 레벨업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움직이는 GTP 챗봇이다 보니까 네. 지금 구글이 지금 비상이 걸렸고 이따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구글이 기업 내에 아주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네네네. 시장을 뺏길까봐. 또한 이제 국내 네이버, 카카오도 요거 관련해서 이제 어떠한 자체적으로 진화된 이제 챗 GTP 같은 그런 이제 기능을 준비하고 있고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네. 그래서 요게 챗 GPT 발음이 좀 이름이 저 어렵습니다, 이거. GPT입니다. 약간 암호명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요게 이제 요런 뜻이라는 걸 조금 이해하시고 네. 또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챗봇, 그 채팅 로봇, 이거는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챗봇의 경우에는 굉장히 한정된 이해력, 뭐 질문을 하게 되면, 좀 내가 원하는 답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한층 더 나아간, AI, 그 챗봇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간단히 들어봤는데 이게 프로그래밍이 되고, 장문까지 스스로 해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진화된 버전의 챗봇이 나왔다라는 점. 구글까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사건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제2의 알파고 쇼크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챗 GPT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조금 더 심화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챗 GTP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예. 7년 전에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한테 쇼크적인 일이 있었죠. 고의 알파고. 예, 알파고. 이게 이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이제 바둑 기사라고 이제 뭐 명칭을 하는데요. 네. 이제 세계 최고의 실력자, 세계 1위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이세돌 네. 구단하고 이제 바둑 이제 대결을 했죠. 대결을 했는데 아니, 사실 그 전까지는 컴퓨터가 체스 장기는 몰라도 네. 바둑은 인간을 절대 못 이긴다가 정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인간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런 게 이 바둑의 이 내공 이런 그렇죠. 부분을 따라올 수가 있을까 의문이 많았죠. 근데 그때 대국을 해가지고 사실 이세돌 구단이 다 이길 줄 알았는데 네. 4승 1패로 1승 4패로 졌습니다. 그때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 지다가 또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겨가지고 난리가 환호하고 났죠. 난리가 또 났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거꾸로 이제 네. 상황이 이제 나와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파고 이후에 이 챗 GTP가 나오면서 네. 거기에 버금가는 쇼크적인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5일 만에 이걸 이제 오픈해서 이제 네. 런칭하고 나서 100만 가입자가 5일 만에. 5일 만에. 예, 예. 와. 뭐 구글이나 다른 그런 뭐 세계적인 최대 검색 포털도 100만 가입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5일 만에 이제 100만 가입자가 모여졌고. 써본 사람들이 느낀 거죠. 이거 보통이 아니다라는 걸.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챗 GTP에 이제 거기 들어가서 챗 GTP를 검색어에다가 이제 챗 GPT가 무엇이냐 네네네. 직접 물어보면 이 지가 챗 얘기해요? GPT가 대답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뭔지. 어떤 유형이고 네. 어떤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제가 설명대로 이렇게 예. 진화돼서 업그레이드해서 당신이 원하는 걸 최대한 어. 정보를 방대하게 아주 알고 싶은 부분을 갖다가 알려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귀엽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실존주의가 무엇이냐면 이제 나름대로 실존주의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뭐 그건- 철학에 관련된 걸 다 예. 답변합니다. 철학에 관련된 걸 그냥 네. 사전에 긁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일반 검색은 이제 뭐 실존주의를 좀 실존주의의 뭐 정의 뭐 이런 거, 이런 예. 게 쭉 나오는데 이 챗 GTP는 그걸 갖다 정리해 갖고 자기의 어떠한 이제 의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자기 말로. 예. 자기의 언어 그런 의사 표현을 예. 해 가지고요. 서로 어떻게 보면 좀 공감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화하듯이. 와, 예. 철학까지 네네네. 이해를 하다니.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각종 언어도 다 구사합니다. 네. 모든 외국어를 갖다 다 할 수 있고요. 예. 한국어까지도 물어보면 한국어로 또 답변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본은 영어로 하지만은 네. 한국어로 이제 입력을 해 질문을 한국어로 바로 합니다. 와. 예, 그런 정도까지 기술력이 나와 있고 예.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네. 레포트를 제출해라. 근데 이 레포트를 학생들이 제출한 레포트를 이게 설마. 과연 학생이 쓴 거냐? 네. 아니면 챗 GPT가 해준 거냐? 구분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아, 그냥 단순히 뭐 일기 쓰듯 그 정도가 아니라 네. 레포트.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 이거는 이제 대학교나 뭐 고등학교나 학교에서 이제 과제를 줬을 때 과연 이게 학생이 직접 해온 건지 예. 챗 GTP가 해온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아, 그럼 그런 기존에 진짜 상황입니다. 우리가 쓰던 챗봇 AI와는 정말 수준이 다른 거군요. 아주 레벨이 다른 거죠. 와. 완전히.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는 챗 GPT를 뭐라고 하냐? 네. 컨닝 도우미다. 컨닝 도우미다. 이거 학점을 따기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레포트를 자기가 노력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예. 레포트를 만들어서 제출하니까 교수 입장에서도 이거 체크할 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이거는 지금 제가 들었던 최근 설명 중에 가장 쇼킹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뛰어넘는다는 게 AI가 네네.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시대가 됐구나.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한테 이렇게 한국말로 물어봤습니다. 예. 최근에 나온 이제 신인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저도 네.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너 그 신인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알고 있냐? 물어보니까 솔직히 아직은 모른다. 네. 그렇지만 그 밖에 이전에 나온 아이돌 네. 그룹은 다 알고 있다면서 이름을 다 나열하고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 챗 GPT는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또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스스로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인정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최근에 나온 뉴 아이돌 그룹이 네. 이제 무슨 얘기냐 그 데이터베이스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장이 네. 데이터에 내용이 없는 거죠. 만약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아직까지는 사실 모른다. 기존에는 기존 챗봇이라면 오류가 나거나 예, 그렇죠. 모릅니다. 자꾸 뭐 질문만 다시 그렇죠. 재반복하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앵무새라는 말이고 앵무새 버전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얘는 한마디로 모르는 건 모르고 기존 거를 가지고 추측을 하거나 네, 이런 네, 식으로. 예. 현재 그 그룹은 모른다. 그렇지만 바로 이전 그룹 누구누구는 다 알고 있고 어떤 특성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감과 공감이 되는 이 정도 수준까지 거의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이 그 유저의 알고 싶은 정보를 찾아주는 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랐다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오픈AI의 이 기업의 가치가 네. 출범할 때 140억 달러였거든요. 네. 지금 290억 달러로 가치가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두 배가. 2배 이상.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업이 움직이고 있고 이 챗봇의 좀 더 상세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정말 이게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그 챗봇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게 실감이 확 되네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답니다. 거기다가 대학교 학생들의 레포트를 이 친구가 써준대요. 거기다가 자기가 모르는 것도 모른다고 인정을 한답니다. 정말 마치 생명체를 보는 것 같을 정도로 이제 정말 진화된 AI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 챗 GPT의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좀 활용이 될 수 있을런지 이 얘기도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검색 시장에 있어서 네. 이제 유저 사용자들이 검색을 할 때 아까 전에도 그 답답한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정보, 자기가 알고 싶은 내용을 갖다가 단번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찾아주거나 또한 이제 키워드에 딱 적합한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다는 게 지금 검색 시장에서 좀 잘 정보가 나올 때도 있지만은
원치 않게 계속 시간을 소요하고 맞습니다. 좀 걸려가지고 이렇게 키워드를 문장을 바꿔가면서 찾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챗봇 GPT가 단순히 이제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독창적인 창작물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예, 예. 아까 전에도 뭐 장문도 한다니까요.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사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 겨울에 관련된 시를 한번 읊어봐 달라. 이게 말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시를 쓰죠? 그 시 내용을 제가 기사에서 읽어봤는데 와, 이 시인이 쓴 듯한 이 감성이 들어가서 정말 상상도 안 예, 되네요. 예, 이 겨울 분위기하고 풍경에 맞는 예. 뭐 눈 내리는 풍경, 뭐 어떠한 이제 사람의 그런 마음, 겨울에 스산하지 않습니까? 예. 마음이. 그런 종합적인 제가 시를 지금 읊을 수는 없지만 내용이 쭉 뭐 10줄이 나오는데 이거 누가 봐도 시인 수준에 가까운 그런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건 충격적이네요. 네네. 어떠한 이제 뭐 가사라든지 뭐 어떠한 이제 뭐 어떤 멜로디 관련해서 이렇게 뭐 입력을 하면 뭐 이렇게 만들어 달라면 작곡도 해주고 네. 작사도 해주고 어떤 멜로디도 만들어주고 또 얘가 무슨 뭐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만들어주고 그림까지요? 예예. 이 친구 다 이런 자제가 이런 가능하군요. 부분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한마디로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거죠. 앵무새처럼 까마귀처럼 하는 버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공감해주고 이제 긁어주면서 그 맥락에 맞는 답변을 해줍니다. 그 사람의 질문의 키워드에 근접한 맥점을 잘 찾아서 정보 제공이라든지 답변을 해준다. 네.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이제 활용 가치로 인해서 검색 시장에서 상당한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오픈 AI에게 10억 불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10억 불? 10억 불. 우리나라로 뭐 1200, 제가 계산이 지금 안 되는데 네네. 120조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이게 독점 라이센스를 이제 확보를 했고요. 예. 그래서 챗 GPT를 갖다가 이제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클라우드에 이제 탑재를 결합하는 거죠. 어허. 이렇게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생각해야 될 수 있는 두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데 뭐가 네. 있냐? 이 지식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좀 문제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식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는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 관련된 이제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박탈시키거나 기업에서 이런 걸 이제 활용하다 보면 이제 굳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인건비가 굳이 안 나가도 되니까. 이거 AI와 인간의 예, 예. 대결이 되겠어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AI 로봇의 위험한 그 위험을 알리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예. 제가 제목이 까먹었는데 결국엔 그 AI 로봇이 인류에 도전하고 이게 자꾸 AI 로봇이 진화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하는 네. 그런 스토리 영화가 있듯이. 그게 이제 허황된 얘기가 아닐 수도 예, 있겠다라는 예, 예. 그런 생각도 물론 듭니다. 이제 그게 당장 현실화되지는 않겠죠. 예, 예. 또한 이제 그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의 어떤 먼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있겠으나 인간이 물론 거기까지 가지 않겠다 재현을 하겠지만은 결코 이런 부분 종사자 일자리 뺏는 부분은 역시 AI나 로봇 같은 게 벌써 이렇게 인간을 뭐 박탈시키거나 일자리를 그렇죠. 요거 금방 위협할 다가올 수 수 있는 있어요.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이게 또 이제 진화하는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 챗봇 GPT가 워낙 많은 방대한 이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서 이렇게 이제 검색에 대한 답변을 그렇죠. 하다 예. 보니까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네네. 네. 왜냐 나의 이 지적 재산권을 함부로 막 활용을 해서 쓴다거나 그걸 갖다 이용하거나 이렇게 막 만드니까 이거 관련해서 소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활용 방안도 있고 네. 여기에 따른 좀 문제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사안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와, 이게 단순히 찾아주기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독창적인 창작물까지 심지어 시까지 쓴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챗 GPT의 활용성 그리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지점까지도 이야기를 잠깐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아까 언급해 주셨던 대로 구글 위주의 독과점적인 이 검색 시장 판도가 좀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이 오픈 AI에 네. 1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지분을 49%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49%면 이제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최대 주주가 되고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제품에
AI 이거를 탑재를 해서 오픈 AI 서비스를 탑재해서 한마디로 기능과 그 역할이 엄청난 폭발력 있는 그런 시장에 이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데는 한마디로 구글이죠. 구글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와. 왜냐하면 구글이 이제 기업 내 코드 레드라고 해서 비상 체제 선언을 한 거죠. 빨간불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시장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뺏길 수도 있고 네. 시장을 갖다가 이제 침범할 수도 있는 뭐 여하튼 구글 입장에선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죠. 왜냐하면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 시장이 재편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검색 광고를 통한 검색 안에서 광고 수익이 상당히 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 AI가 이제 검색 시장,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시장에서 이제 이런 기술 부분이 이제 협력이 돼가지고 진행된다면 이 구글 검색 광고 수익원이 이제 뺏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구글이 긴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1인 AWS라는 기업도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구글이 양손에 하여튼 무기를 창과 검을 갖다 다 쥐고 지금 시장을 이제 공격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이 검색 시장 이런 부분을 다 구글한테 뺏겼어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대처를 잘 못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전에 휴대폰도 아날로그 시대 때 그 핀란드의 노키아가 전 세계 네. 1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도래되면서 애플과 삼성이 이제 치고 나가고 거기 시장 대비를 했는데 노키아가 좀 안일하게 네. 항상 1위에 그냥 안주하다 보니까 지금 뭐 사실 노키아 하면은 뭐 누가 쓰는 분이 있으십니까? 몇 년 사이 거의 언급이 안 됐던 것 언급이 같아요.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장에서 떠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 구글이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때 놓쳤던 시장을 다시 네. 찾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구글이 상당히 지금 비상이 걸렸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챗 GPT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검색 시장을 정말 꽉 잡고 있었던 구글까지도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점 정말 뭔가가 많이 바뀌려나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로벌 1위 구글까지도 긴장할 정도라면 국내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기회로 봐야 될지 위기로 봐야 될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한마디로 지금 세계 최대 이 AI 연구 재단이죠. 이게 이제 오픈 AI, 이 챗 GTP로 이제 급부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거기에 이제 기술력이나 준비 단계이면서도 아직은 쫓아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특히 네이버, SK텔레콤, 카카오 등 같은 기업들, 이제 포털 기업들이죠. 네. 통신 기업의 포털 기업들이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상당히 신중히 생각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기와 기회가 둘 다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네이버, SKT, KT까지 다 해서 이 초거대 AI 서비스 시장에서 이제 어떤 이제 살아남고 국내에서도 이제 자체도 경쟁도 있고 또 글로벌 기업들하고 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국내 기업들도 이제 이런 초거대 AI 선점을 위해서 서로 기술 동맹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이제 네이버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손을 합쳐갖고 차세대 AI 반도체 요 솔루션을 개발 중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 여기에다가 삼성의 반도체에 네이버의 AI 기술이 접목해서 AI 반도체 솔루션을 지금 개발 중이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특히 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가 하나 있는데요. 하이퍼 클로바라고 네. 포털에 이제 접목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네이버도 단순히 이제 워드에서 쳐서 검색해서 이러한 그런 방식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챗봇 GPT처럼 진화하는 그런 기술력을 넣어서 쫓아가야 되는 지금 이제 국내 이 이제 포털 이런 기업들은 이제 챗봇 AI 쪽으로 이제 아직은 기술력도 좀 못 미치고 지금 이제 많이 준비해가고 앞으로 이제 쫓아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렇지만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일 수도 있고 하나의 또 기회일 수도 있고 예.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또 계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위기일까 기회일까 이 내용까지 좀 다뤄봤는데요. 사실 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 AI 관련된 종목들 회사들 여러 눈여겨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런 AI 관련돼서 기술을 갖고 있고 앞으로 성장해 나가들 여기 다 성장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즘에 고금리 환경이기 때문에 이 성장주들 이거 위험하지는 않을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서 다들 뭐 고금리에다 긴축에다가 뭐 기업들도 부담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실리콘밸리 쪽에서는 이 생성 AI 쪽에 많은 투자가 지금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오픈 AI에게 100억 달러. 아까 전에 제 계산을 좀 잘못했는데 네. 12조 한 5천억 원. 12조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투자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투자해갖고 구글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진검승부를 한번 펼치려고. 이거는 정말 사활 걸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구글이 이제 뺏긴 시장도 다시 한번 찾아오고. 너네 기다려라. 도착한다, 지금. 새로운 무기로 이렇게 하고 미국에 이제 450개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제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이런 450개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벤처 캐피탈 쪽 관련 기업들이 한 뭐 1조 7천억 원 정도 수주의 투자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국내는 약간 지금 뭐 약간 이제 움직이고 시작되고는 있으나 미국 실리콘밸리 쪽에서 상당한 열풍과 기대와 투자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 챗봇 GTP가 이제 맞춤형 고객 서비스라고 해도 검색 시장에서 평가할 수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콘텐츠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확대되고 이런 또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받고 여하튼 간에 요즘 이 챗봇 AI 진화된 이 챗봇 GPT 시장은 좀 더 커지고 상당히 확대될 거라고 네. 투자가 많이 지금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챗GPT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이가 투자자분들께서는 결국 이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느냐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대표적인 이 AI 관련주, 챗GPT와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종목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상당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이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수급이 외인들,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들은 이런 이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잘 모르나요? 한 발 좀 뒤쳐져 있다 보니까 수급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이제 외인과 기관이 상당히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는 게 특징일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10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솔트룩스. 아시죠?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많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예. 거의 뭐 챗 GTP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프로젝트 기업인데요. 이제 올해 루시아라는 또 AI 챗봇을 또 개발해서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만 원도 안 됐던 게 지금 23,600원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셀바스 AI가 있는데 셀바스 AI 뭐 아시겠지만은 2009년에 상장하고 국내 1호 AI 전문 기업입니다. 챗봇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음성 합성이 좀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음성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고 이쪽에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1위라는 거 좋네요. 그래서 셀바스 AI가 있고요. 네. 많이 아시겠지만 로보로보. 이게 이제 교육용 로봇입니다. 네. 로봇 학습 소프트웨어 교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요새 코딩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교육 기술력을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로봇 같은 경우 이제 왜 관련주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챗 GPT가 이슈가 될 때는 늘 이제 연관되는 기업이고 로봇을 통한 AI 코딩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데이터 솔루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AI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교육 시장에서 점유율도 높고 여기 기업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 키워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관련주로서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 회사가의 2대 주주가 SK텔레콤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SK텔레콤하고 AI 이제 협력 기술을 통해 갖고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AI 챗봇 상용화를 할 때 SK텔레콤이 뒤에서 받쳐주다 보니까 협력해서 기술력을 갖다 같이 해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AI 관련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여기도 이제 인공지능, 메타버스, 뭐 핀테크 이쪽으로 갖다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예. 이제 하는 일 쪽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처리, 메타버스 이런 쪽에서 챗 GTP로 이제 언제든지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고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바이브 컴퍼니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간상 이제 제가 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인즈랩 아실 겁니다. 마인즈랩. 예, 마인즈랩은 챗 GTP 하면 빠지지 않고 이제 등장하는 그렇죠. 꼭 등장하는 기업인데요. AI 알고리즘 개발부터 AI 데이터 구축까지 네. 인공지능이 필요한 곳이라면 이제 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다음에 AI 아바타라지 M2 같은 AI 네. 휴먼 기술로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 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MS테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AI, IoT, 빅데이터, 로봇 등을 다루는 기업인데요. AI 뭐 관련된 키워드 다 갖고 있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다 이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하여튼 이 관련성으로 해서 언제든지 이 성장하고 확대할 수 있는 언제든지 시작할 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리토라고 있습니다. 플리토. 이게 이 회사가 이제 번역 회사로 알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언어 데이터를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이제 포지션을 갖다가 이제 갖춰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챗 GTP가 이제 언어를 구사를 하는 앞서 부분이 말씀해 있어요. 주셨던 것처럼 언어. 다양한 언어를. 예, 그래서 이제 요게 관련 언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플리토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라운피플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운피플이라는 건 챗 GTP 관련주가 이제 상승할 때 상당히 같이 상승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AI 비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AI 영상 검지 기술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든지 영상 쪽에 경험과 기술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AI 관련 움직일 때 같이 또 상승할 수 있는 라운피플까지 여기까지 한번 제가 관련주를 이게 이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I 관련주 뭐 상세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중에서 탑픽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기 안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장주라든지 기술력이 상당히 있는 기업이라든지 AI 관련 독보적인 뭔가를 무기를 갖고 있는 기업. 아까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다 좋은 기업이지만 그 중에서 이제 솔루특스 대장주, 솔트럭스. 예, 셀바스 AI, 예. 마인즈랩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그 밖의 기업들도 이제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시면은 거기서 네. 특징하고 이제 어떠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솔트룩스, 셀바스 AI 그리고 마인즈랩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윤겸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겸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대화형 AI죠. 챗 GPT와 관련된 아주 상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잔뜩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